楽しいとかと、あとは悲しみ、痛みを感じる両方あるんですけど、そのマイナスとプラスの方でどちらの方が先に生じているんですか？ 즐거운 거랑 아픈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게 먼저 생기는 건가요? 보통 보면 아픈 게 먼저 생깁니다. 普通はですね、痛むマイナスの方が先に発生します。 그러니까 플러스는 결국 마이너스가 먼저냐 플러스가 먼저냐인데, 이게 보통 보면은 마이너스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플러스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처를 쉽게 받거든요. 스트레스 상처를 쉽게 받지만 요걸 극복을 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 그러면 이제 플러스, 즉 내가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많이 아프고 힘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크기만큼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포장이 돼 있다라고 보면 돼. 일상적인 거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오고 가지만 정말 심리 장애급으로 넘어간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거의 1000단위, 만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게 가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먼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치해 볼 때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마 스트레스 상처 받으면서 울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왜 이제 드디어 인간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한 이제 시작점이 결국 마이너스서부터 시작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で、じゃあマイナスが先に発生するのかプラスが先に発生するのかの問題ですが、マイナスを知らない状態だとプラスは生まれません。なので、私たちストレスと傷というのは容易に発生します。容易に自分の中で作られるものです。でプラスというのはこのストレスと傷を克服した時に心が楽になったり、幸せになったりと感じるのがプラスの感情なんですね。で、逆に考えるとプラス100プラス1000を感じている人というのは実際にはとても痛い経験をした人だ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でそれに蓋をしているだけだと。で、正常に日常を送っているとマイナス10とプラス10を行き来するんですが、これが心理障害ぐらいになるとですね、1000単位1万単位で行き来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なのでプラスとマイナスを考えるときはマイナスの方が先に生じます。なので推測するにはですね、先生が推測するには赤ん坊が生まれて子供が生まれて一番先にすることは泣くことですよね。で、この子供はですね、おそらく生まれて人間世界の中に入って一番先にストレスと傷を作って泣くことから始めるのではないかと先生は推測をされていて、なので私たちの人間というのはマイナス感情から人生をスタートさせ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근데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마약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게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그런 플러스가 먼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거 아니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でしかしですね、例えばマイナスがない状態で偶然覚醒剤とか麻薬とかをするとマイナスがない状態なのに、強力な快楽を感じることになりますね。すると強力に100、1000ぐらいの気分を感じたとすれば、これと同時にマイナスも一緒に生まれることになるので、この人はこれじゃないともうマイナスが耐えられないから結局最後がですね良くないんですね。破滅したり人生崩れてしまうんですね。本人がこれが下がるマイナスに下がるのに耐えられないから、この場合は先にプラスを経験したということもできます。しかし普通に生活をしているとですね、マイナスが先に発生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마이너스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는 이 회복에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이너스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플러스에 관련된 것만 점점 키우게 되는, 이제 마치 중독증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でマイナスの感情が実在している状態でプラスの感情に
いくということはこれ回復ですね。感情の回復です。実在していたマイナスがプラスに変わるので、これ回復の概念ですが、マイナスが実在していない麻薬のようにですね、実在していない状態でプラスを先に感じている人は実在していないからもうマイナスに下がること自体がもう本人とても耐えられないので、とても危険な状態なので依存になるしかないんですね、その状態に。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여담인데 우리가 그 마이너스 실체가 존재하면서 이 플러스로 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중독 증세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중독이 나타나는 것과 실체가 없는데 중독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실체가 있는 거면 내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게 회복이 되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발생하는 게 일중독이거든요.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상처가 이미 발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일중독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건강한 중독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운동 중독도 마찬가지. 운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운동에 관련되는 거 처음 배우고 뭐하고 이럴 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처음부터 운동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실체에 관련되는 게 존재할 때는 건강한 중독이지만 뭔가 내가 나름대로 회복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가면서 필요로 하는 중독인데 실체가 없는 중독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왜 그걸로는 마약과 연결돼 가지고는 내가 실체, 즉 마약으로 연결돼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섹스 중독이 됐던 뭐 어떤 다른 중독, 실체가 없는 중독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중독이에요. 依存にも2つの種類があってですね、実際に自分にストレスと傷が実在してですね、これを克服して、例えば仕事をしながらストレスと傷を受けますね。で、仕事をしてこれを回復をして仕事が楽しいと感じて、これに依存する状態で、運動依存も同じです。最初からうまく運動ができる人はいませんね。最初に何かを習う時というのはストレスと傷がたくさん発生します。でしかし自分の実力が上がっていくのに楽しさを感じて運動に没頭する運動依存とかですね、こういった依存は健康な依存なんですが、ストレスと傷が実在しない依存、麻薬とかセックス依存とか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は 100% 自分の人生を破壊する依存になります。つまりストレスと傷があってこれを回復する過程で依存が発生するのは、健康な依存もあるんですが、これが実在しないものは 100% 自分の人生を破壊する依存です。